이번 영상은 BPS 훈련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바디 드리블은 뭔가요? 숑숑 쪼아님이 물어보셨어요. 바디 드리블은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사용하진 않는데 저도 바디 드리블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신민 감독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선수들이 마지막 피니시, 마지막 터치하기 전에 온 몸을 사용해서 수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운동을 쉰 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가 지금 가면서 한번 수영을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한다 생각하면서 이건 무슨 드리블인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떤 드리블의 수영을 했을까요? 숄더 드리블. 그쵸? 네, 지금 엉덩이를 보신 분들은 골반이 많이 아까 우리 글라이딩 길게 과정 봤을 때와 지금 수영했을 때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안 움직였어요. 어깨를 많이 롤링하면서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수영은 어떤 드리블일까요? 힙 드리블. 힙 드리블. 그죠? 골반도 같이 돌아가면서 수영을 했어요.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바디 드리블이 남았는데, 이거는 온 힘을 다 써서, 몸을 써서 그냥 팍 수영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려도 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5m, 10m 남겨놓은 경기에서 또 사용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무조건 빨리 하는데 그냥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수영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될까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경기가 끝이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도달하면 끝이기 때문에 자세 상관없이 그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을 다 힘을 쏟아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한대요. 표현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거리에 필요한 거는 무슨 드리블이다? 힙 드리블. 골반도 같이 움직이면서 해주는 수영을 하는 게 장거리 수영을 가실 때는 좋다. 정현우님이 전 장거리 수영할 때 오픈턴 후 브레이크아웃 하면 숨이 너무 차더라고요. 호흡 관리 팁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현우님 이거는 저도 힘든데 습관이에요. 습관. 연습하면서 습관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선수들이 처음부터 턴하고 나서 물속 동작을 길게 가져가는 걸 하지는 못해요. 선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계속 조금씩 늘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턴하고 나면 사실 특히 플립턴 하시면, 오픈턴은 그나마 낫죠. 호흡을 한번 하고 들어가니까. 플립턴을 하면 어떻죠? 호흡할 때 코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숨을 뱉으면서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숨이 벌써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긴 거리를 자명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이거를 조금씩 거리를 계속 늘리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호흡이 나한테 습관이 되어서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정하시는 거예요. 턴하고 돌빙기 3번까지 하고 올라오기로 했으면 그 3번까지 하고 나오는 거를 그날 훈련 안에는 모두 소화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강압적인가요? 근데 운동이다 보니 조금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강압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쉽게 하면서 수영을 잘할 수는 없어요. 운동이니까. 그렇죠? 숨이 안 차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롤링과 글라이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롤링과 글라이딩을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해서 마스터를 했어요. 마스터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장거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훈련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 1시간 가서 50분 수영하고 나오시는 거. 그 정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혼자 자유수영을 와서 이 연습을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내가 지금 늘고 있는 건가?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나만 봐달라고 하기도 사실 민망하고 말하기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수영을 하고 있으면 봐줄 사람도 없고 하면 보통 많이 하는 게, 선수들은 DPS라고 해서 한 스트로크당 내가 가는 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25m를 가는 동안 스트로크를 몇 번 했는지 세는 거예요. 몇 번의 팔을 당기는 걸로 가는지. 도착. 연습을 계속 글라이딩 길게 가져가고 물 강하게 밀고 롤링하는 연습을 하신 후에 다시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세면서 해보는 거죠. 자, 13번. 제가 지금 스트로크를 세면서 온 건 13번이었는데 지금 하는 수영은 어떤 수영이냐면, 제가 노래 부를 때 했던 수영. 노래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할 때 하는 수영을 그냥 했어요. 다시 똑같은 수영을 하는데, 똑같은 거리 수영을 하는데 스트로크를 줄이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롤링과 글라이딩을 신경 쓰면서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몇 번이었을까요? 10번. 10번 맞나? 10번. 아까보다 스트로크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쭉쭉 밀면서 한 스트로크당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리면서 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롤링과 글라이딩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얼마나 저항을 줄이면서 많은 물을 뒤로 미냐예요. 아까 그래서 롤링 설명할 때 물잡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단계 앞선 그 생각을 가지고 수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롤링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물잡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길게 가는 글라이딩의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물잡기도 물론 중요한 거죠. 이것도 장거리 수영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물잡기 방법도 단거리와 장거리 물잡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풀어가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잡기라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장거리 더 잘하기 위한 훈련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시간이 우린 앞으로 많기 때문에 우린 딱 어느 순간까지만 수영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가려고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영을 빨리 하는 수영을 하느냐 천천히 하는 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스트로크가 달라져요.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7, 80% 정도의 강도로 수영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으면 그 기준으로 똑같이 수영할 때 스트로크를 세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하면, 여러분 빨리 하면 스트로크는 늘어나요. 그거보다 천천히 하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수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발차기 거의 안 차고 초딩크 정도? 한 번 차는 것 같으니까 했는데 지금 제가 스트로크 몇 번 할게요? 8번. 8번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서 발차기를 조금 더 강하게 차면서 팔을 조금 더 밀면서 하면 몇 개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7개까지는 아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를 지금 빨랐어요, 느렸어요?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수영을 하면서 이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못해요. 지금 한 스트로크 8번에 이거보다 더 빠른 수영을 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일단 해볼게요. 몇 개까지 나오는지. 킥도 6비트가 아닌 6비트 킥을 차야겠죠? 자, 지금 몇 개 했을까요? 9개. 이렇게 내가 수영하는 스타일이나 속도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강도나 킥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스트로크는 하나, 2개 정도는 줄였다가 늘렸다가 조절할 수 있어요. 터치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길게 밀고 가 터치를 하느냐 또는 딱 맞춰 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연연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그때 방송 보니까 예슬쌤은 뭐 8개, 9개 나오던데 나는 7개야 아니면 나는 10개네 이렇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10개였으면 9개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고 내가 7개였으면 6개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DPS 훈련 방법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킥 차고 하는 게 조절이 안 돼, 힘들어하면 킥판이나 풀브이 끼시고 풀로 하셔도 돼요. 풀 뭔지 아시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고 팔 동작만 하는 거. 킥 안 차고 팔 동작만. 그렇게 훈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물속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물을 지금 밀고 당기느냐, 또 롤링이나 글라이딩을 얼마나 제대로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스트로크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훈련하시면 내가 장거리 수영을 하기 위한 자세의 조건들이 조금씩 낮아가는 단계까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인 레슨님이 단거리를 잘하려면 장거리도 잘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수는 그 타고나는 것도 있고 훈련 스타일도 있어서 단거리, 장거리 선수가 완전히 나누어져서 장거리 선수가 단거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이라면 장거리 수영을 어느 정도 하신 후에 단거리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네스님도 말씀하신 게 다른 사람보다 단거리 기록은 좋은데 200 넘어가는 훈련하면 너무 많이 차이나요 하셨잖아요. 장거리를 하는 사람은 체력이 있고 수영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단거리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바꾸기 위해서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는 단거리에 맞는 영법으로 조금만 교정을 하고 바꿔주면 어느 정도 단거리 기록을 나와요. 그런데 단거리만 했던 생활체육 스포츠인을 장거리를 시키려면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겠죠. 못 가요, 힘들어서.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은 특히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는 어느 정도 다 해요. 수영하는 방법만 어느 정도 익히면.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힘으로라도. 근데 장거리는 그 힘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수영에 뭔가 기술을 익힌다고 하실 거면 단거리보단 장거리를 좀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